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미주 한인 사회도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악재 속에 시련을 겪어왔지만 한층 단단한 결집력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내년엔 좀 더 희망찬 한인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팬데믹 사태가 LA를 강타하며 한인 사회도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폐쇄되고 식당은 야외에서 영업을 이어가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직장을 잃거나 근무가 축소된 근로자들이 속출했고 실업수당 신청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됐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주요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급기야 병실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에서 약탈과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는 주방위군이 출동해 4.29의 악몽이 재현되진 않았지만 한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도 일궈낸 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는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LA시 12지구 존리 시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는 미셸 박 스틸 후보와 영김 후보가 나란히 연방하원에 입성했고 데이브 민 후보는 주 상원에 당선, 최석호 의원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한인들의 투표율이 상승함에 따라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가지만 LA시 4지구 시의원자를 지키던 데이빗 뉴 후보는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연방의회에 입성하고 뉴저지 앤디 김 후보 역시 재선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갖가지 악재로 보존에 어려움을 겪던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이 말끔하게 재단장된 것도 올해 한인사회가 일궈낸 업적 중 하나입니다.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온 올림픽 경찰서 폐쇄 가능성 논란은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에 한인사회가 지켜내야 할 새로운 목표로 남았습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한 해를 보낸 한인사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종 모임과 행사로 들뜨고 분주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죠. 비대면으로 간소하게 연말연시를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서른세 번의 종소리로 새해 벽두를 깨울 예정이었던 2021년 신축년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 타종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불가피하게 취소됐습니다. 해마다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오르던 LA 그리피스산 정상의 모습도 올해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와 단체들이 새해 일출 행사를 취소하면서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장단과 떡과 차를 나누며 온정을 나누던 모습은 올해는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공간과 한인 기업들의 연말 종무식과 연초 시무식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비대면 화상 신년 할애식을 개최합니다. 활기찬 화이팅과 함께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한 한인은행들도 비대면 시무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뱅크 오브 옵은 시무식을 화상으로 진행하고 케빈 킴 행장 겸 이사장의 신년사를 녹화해 사내 내부 전산망에서 모든 직원들과 공유합니다. 한미은행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함께 모이는 시무식 대신 바니리 행장과 존 안 이사장의 공동 신년사와 2021년 새해 계획을 직원들에게 이메일 전송으로 대체합니다. 이 밖에 많은 한인 회사들은 시무식 행사를 취소하거나 신년사를 영상 또는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모임 금지가 지속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 연초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식당 야외 영업을 금지한 LA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최소 내년 2월까지는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앞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 3명의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LA 슈퍼리어 법원이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이 과학적 근거 없이 내려진 판단이라며 내린 위법 선고를 유예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추가 심리는 내년 2월 1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국은 내년 2월 10일 심리 때까지는 식당 야외 식사 영업 금지 명령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공보국장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화상을 통해 주 내에서 첫 변이 코로나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감염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감염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화상 대화에 참여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미국 내 변이 코로나 감염 소식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감염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는 어제 첫 변이 코로나 감염 환자가 발견된 데 이어 오늘도 추가 감염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2명 모두 주 방위군 소속으로 지난 23일부터 굿사마리탄 소사이어티라는 요양시설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공화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41살의 공화당 소속 루크 레틀로우 연방 하원 당선인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레틀로우 당선인은 상태가 악화돼 지난 23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어제 저녁 숨졌습니다. 레틀로우 당선인은 지난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 루이지애나 제5선거구 선거에서 33.1%를 득표해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지난 5일 결선 투표에서 62%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레틀로우 당선인은 내년 1월 3일 새 의회 출범과 함께 하원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임 연방 하원의원이 취임 선서도 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루이지애나 제5선거구는 다시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선거는 내년 3월 20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11월 대선일로부터 시간도 어느덧 두어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20여일 앞으로 더 가까워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대선 불복 시도에도 시간은 제자리를 찾아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남은 절차, 이채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대선 승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이후 트럼프 캠프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주요 경합주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남발했습니다. 각 주정부는 늦어도 지난 8일까지 인증 결과와 이에 따른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증 시한을 넘기게 해 대선 결과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와 연방 대법원이 잇따라 소송을 기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불복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선거인단 투표도 306대 232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결과 뒤집기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제 대선의 남은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인증뿐입니다. 이때 주별 선거인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은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부로 일주일 후면 연방의회가 지난 대선 승자를 공식 발표합니다. 이미 승자는 바이든 당선인으로 기정사실화된 상황. 이날 연방의회가 공식 인증을 발표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직 공화당 입장에서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남았습니다.
바로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놓칠 수 없는 선거입니다. 아직 주인이 가려지지 않은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의석수는 2석입니다. 이미 50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2개 선거 중 한 곳만 이겨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무소속을 포함해 48석을 확보한 만큼 2개 선거에서 모두 이겨야만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상원 의석수는 공화 민주가 50대 50으로 동률이 되지만 이럴 경우 상원 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결선 유세는 현직 부통령과 차기 부통령 당선인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12월 내내 현지 유세에 적극 나서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입니다. 이미 연방 대법관 인준 강행을 통해 사법 보수화를 달성한 공화당이 조지아주 결선에서 한 석이라도 가져갈 경우엔 상원을 가져가며 의회 권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민주당 행정부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차기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가져야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선 조기 투표자 수의 80%인 250만 명의 유권자가 조기 투표를 했을 만큼 현지 선거 열기는 뜨겁습니다. 현장 투표일은 1월 5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올해 체포한 이민법 위반자는 총 10만 3,60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체포율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속이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발효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명령이 내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고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큰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화 흥행 수익이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영화계 수익은 모두 2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집계된 114억 달러보다 80%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영화계는 백신이 보급되고 상영이 연기된 영화들이 내년부터 차츰 개봉되며 수익성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당국은 박격포 3발이 예멘 아덴 공항에 떨어졌으며 이번 폭발로 공항 터미널이 파손되고 최소 2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